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오늘은 항상 하는 자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이가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과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지로서 지금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밖에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그 영하 날씨인데도 제가 이렇게 팔을 걷어 붙이고 오늘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항상 하는 자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한 정확한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닥터 코넬인 대구. 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제 폭발적인 이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6개월 만에 지금 뭐 구독자 2만 3천을 넘어서고 조회 건수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조회 건수를 보이고 다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하는 자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자위는 솔직히 비뇨기과 의사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 모 포털 사이트에 이제 지식 답변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주년 기념으로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을까를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압도적으로 자의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한마디로 비뇨기과 의사는 별 신경도 안 쓰는데 뭐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바로 자위입니다. 자위. 그 첫 번째 오해는 자위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 와, 제가 정말 지겹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럴까라고 생각하시지?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분들이 많이 합니다. 원장님, 제가 자위를 하고 있는데 자위를 많이 하면은 이 단백질을 배출하는 거니까 이 키가 크지 않게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위하고 키 자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 자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생리적인 현상이고 이제 자라나면서 남자건 여자건 간의 성적인 욕구를 본인이 그냥 혼자서 풀 수 있는 아주 위생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위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키가 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고 정말 1번 오해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 정액이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이 배출하면 이 성장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배출된 정액은 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몸에 또 이렇게 비축이 되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비축이 되고 빠져나가지 않은 정액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게 되고 우리가 침이 있지 않습니까? 침을 이제 뱉어내도 이제 당연히 또 침이 만들어지고 또 그냥 침을 뱉어내지 않고 하루 종일 침 안 뱉어내거든. 근데도 이제 또 침이 자연적으로 몸에 흡수됐다가 또 만들어지고 이리 되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출해도 되고 배출 안 해도 되고 배출을 본인이 자위를 통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오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1번 오해 푸셨지? 팔을 좀 더 걷어 붙이겠습니다. 제가 2번 오해 자위는 실제 성관계의 방해 요인이 된다. 너무 많은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위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 여기서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제가 온라인 상담에 답변도 하는데 와, 뭐 하루에 뭐 3번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하루에만 3번, 4번, 5번을 이제 자위를 했는데 이렇게 한 몇 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여친이 생겨가지고 성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과도하잖아요. 과도. 아니, 세상에 하루에 3번, 4번, 5번 자위를 하는 분이 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본인의 자위에만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손으로 하는 자위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는 과도한 자위를 하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과도한 자위는 뭐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본인만의 스타일과 취향대로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자극되는 부위를 계속해서 자극을 주다 보니까 그 자극에만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그냥 자위를 또 안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야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또 이런 걸 보면서 했을 거니까 한마디로 자극에 대한 역치가 너무 올라져 있으니까 실제 성관계가 그런 자극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도한 이제 자유와 과도한 어떤 야한 동영상에 이제 이렇게 물들어져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실제 성생활에 방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자위가 실제 성생활에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히 남성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생활과 자위를 상호 배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 조합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생활과 자위도 다 이제 성행위와 자위도 다 똑같은 성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성행위만큼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의해 주시지? 예, 맞습니다. 예, 정말 동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사랑 느낌을 얼마나 성행위를 할 때는 사랑 느낌이 얼마나 와닿습니까? 완전 동의해 주시지? 예. 그 사랑 느낌을 가장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나누는 순간이고, 자위는 뭐겠습니까? 남자, 여자 각각 대부분 본인의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론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자극되는 부위, 본인이 어디를 자극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오르가즘 절정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자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행위와 자위는 이 상호 배척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성생활을 할 때는 남자는 원하는데 여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 여자는 원하는데 남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성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너무 만족하는데 여자는 만족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다양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바로 자위를 융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너무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제 경우에는 그 억지로 성생활을 하지 마시고, 자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성욕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본인은 너무 갈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성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남자 여자가 완벽하게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만족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좀 아쉬운 경우도 있잖아요. 아쉬운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아주 억지로 또 성생활을 한 번 더 하자. 이것도 참 아이디어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본인이 자위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상대방 보고 좀 자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만족 안 됐던 부분들을 또 이제 자위라고 하는 어떤 상호 융합적인 이제 이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또 만족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즉, 자위는 실제 성생활에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지나치게 과도한 성생활은, 지나치게 과도한 자위는
성생활에 분명 방해 요인이 되지만은 과도한 자위는 그렇고 일반적인 자위는 절대 성생활에 방해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만족스러운 성행위를 추구할 수 있는 융합, 보조적인 행위가 바로 자위라고 하는 것을 남성분들은 특히 정확하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위는 절대 실제 성생활에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이 내용도 제가 하나 놓을 때마다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거의 17년, 18년 동안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런 내용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라는 걸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압박자위는 효과적인 자위법이다.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압박자위가 뭐냐면은, 제가 이 자위가 뭡니까? 그냥 손으로, 제가 이렇게 손을 또 행동을 하면 이게 또 19호흡이 되다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본인의 언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욕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오르가즘을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자위인데, 압박자위는 자위의 형태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압박자위는 이제 이 습관이 잘못 형성된 거지. 그러니까 바닥에다 비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그러면 바닥에다 비비면은 좀 압박이 좀 많이 가해지잖아요. 많이 가해지니까 과도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압박자위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 대고 계속 비비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이 비비는 이 언경이 손상이 됩니다. 손상. 이 백막이거든요. 백막. 언경이 백막인데 이렇게 계속 바닥에 대고 과도하게 비비다 보면은 언경 백막이 손상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이제 실제 성생활을 하게 될 때 실제 성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압박자위입니다. 압박자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 여기서 말하는 압박은 그냥 손으로 압박을 주는 그 정도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가 딱딱한 바닥에 대고 과도하게 압박을 주고 비비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압박자위는 절대로 효과적인 자위법이 아닙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압박자위를 사용을 해서 자위를 했던 남성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중단을 하십시오. 절대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형태의 자위 형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 압박자위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언경에 손상이 오고 또 나중에 실제 성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세 번째 오해와 진실이 압박자위였습니다. 네 번째, 제가 또 화가 났습니다. 자위를 많이 하면 조루증이 생긴다. 제가 이 조루증 남성 환자분들을 상담을 한다든지 또 온라인 상담을 하고 실제 진료실 상담을 하면 아주 많은 남성분들이 원장님, 제가 어렸을 때 자위를 많이 했는데 이래 조루증이 생긴 게 아닙니까? 자위를 많이 하면 조루증이 생긴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가지고 자위를 좀 줄였으면은 지금 조루증이 없었을 건데, 이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전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위를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조루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조루증은 본인의 의지대로 이제 사정 조절이 안 되는 성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지만은 자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도 이제 자위를 많이 해가지고 조루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남성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위를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조루증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위를 조루증 극복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위를 제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말씀드리다 목이 메가지고 물 좀 마시고.
우리가 이 자위를 오히려 조루증을 극복하고 치료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위의 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계, 이제 전혀 감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절정에 도달하는 10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위를 할 때도, 이제 10단계, 바로 1단계부터 10단계 올라가지 말고, 1단계부터 중간 정도 5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또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제 또 깔아앉혔다가, 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올라갔다가, 1단계부터 또 이제 9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정 중간 간까지 왔다가 완전히 깔아앉혔다가 또 이제 조금 더 높은 간까지 갔다가 깔아앉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위 훈련을 이제 조루증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위를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조루증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남성분들은 반드시 그 오해를 오늘 푸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위는 훈련을 잘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사정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정감이 올 때 이제 조금 더 깔아앉혔다가 또다시 조금 더 그 위에 단계 올라갔다가 또 깔아앉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를 해주시면은 이제 사정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위 훈련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루증과 자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위를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조루증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자위에 대한 조루증과 연관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바로 자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바로 네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해입니다. 제가 또 와소리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위는 어른이나 노령이 이제 어르신 나이가 되면은 자위는 하면 안 된다. 자위는 어른들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자위는 또 할아버지 나이가 고령이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자위는 어린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 솔직히 오늘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에게 충격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끔씩 자위를 합니다. 제 나이에도 이렇게 자위를 하고 또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은 기혼 남성들의 거의 90%는 자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자위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어린아이 때 청소년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고, 자위는 언제 어른이 돼서도 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생활을 보충하는 이제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조루증이 나타났을 때 그 조루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훈련법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성욕이 없을 때 그걸 본인이 풀 수 있는 것도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위다 보니까 제 나이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혼 남성들의 90%는 실제로 자위를 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고령에서의 자위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 이제 와이프도 있고 제 나이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옵션입니다. 옵션. 이제 제 나이에 이제 기혼 남성들의 자위는 옵션입니다. 옵션. 근데 이제 고령에서의 자위는 필수입니다. 필수.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엉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용불용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용을 안 하면은 계속 또 위축이 되고 사용을 해야지 그 유지가 되고 이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신 남성분들은 특히 이제 당연히 이제 파트너도 나이가 많고 이제 성생활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또 이제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들은 또 이제 사별을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자위라도 해주셔가지고 이 엉경이 혈관이거든요. 혈관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엉경혈관 유지가 되게 되고, 또 차후에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뭐 이제 다양한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위입니다. 자위. 그러니까 이 고령에서의 자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어린 나이 때만 자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할아버지 이제 고령이 되시면은 반드시 자위를 오히려 해주셔가지고 언경을 자극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언경을 강화를 시키고 자가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을 지금 제 요즘 70대, 80대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비욘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에서의 자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어르신이 되셨다든지 또 특히 제일 중요한 이제 자위를 해야 되는 그는 이제 우리 남성분은 이제 고령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별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위를 해서라도 언경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를 안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언경이 위축되고 난 다음에 사용을 안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도 해야지 근육이 붙듯이 이 언경도 이제 자위를 한다든지 성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혈관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사용을 아예 안 해 놓으시면은 이 혈관이 위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실제 성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항상 하는 자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은 바로 자위는 어른이나 노령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전혀 아닙니다. 어른돼도 자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고령에서는 70대 이상의 고령에서는 반드시 자위라도 해주셔야지 언경혈관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 닥터 코넬인 대구의 원장 이영진이가 오늘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자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